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이제 좀 세게 질타를 유시민 작가가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의 단독 취재가 큰 화제입니다. 쇼츠에서 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이었죠. 뜬금없이 혹은 눈치 없이 공소 취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장급 검사들 여러 명에게 공소 취소 좀 해줘라 라는 뜻을 전달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나서 5일, 6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정리하자라고 해서 정부안이 사실상 거의 폐기되고요. 개혁법안. 저는 지금 그 당시에 통과됐던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한 80% 이상 동의하는 잘 나오는 법안이라고 되는데, 개혁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저처럼 정부안이 잘못됐다, 개혁적으로 더 확실하게 공소청, 중수청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대폭 수정한 정부 조직법안이 통과가 됐죠. 이거는 뭐 역시나 추정입니다. 뭐 팩트 아니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보도할 때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비평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은 제가 취재한 내용도 좀 있고요. 저는 제 발언이 나름대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결단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해본 결과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취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논란이 계속 한참 됐는데 3월 9일 제 발언 이후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널리 좀 의견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청와대나 자기 참모들 뿐만 아니라 널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과정에서 상당수 아무튼 일부 뭐 이렇게 좀 이거는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정부 조직 법안을, 검찰을 개혁하는 법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저를 치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좀 공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보내거나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덧붙일 얘기가, 저는 그때는 되게 좋았죠. 뭐 결과가 좋았어요. 저는 욕을 먹지만 정부조직법이 개혁적으로 통과됐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나 잘 결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민정라인 배제하고 그때 홍익표 정무수석, 뭐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청래를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죠. 이런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결단을 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개혁 입법이 나왔고, 심지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정부안대로 돼야 된다라고 거품 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조용해졌죠. 정부 조직법까지는 잘 됐습니다. 잘 된 줄 알았는데, 저도 이거는 유시민 작가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마음이 상했나?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가고 싶었는데 뭐 공소취소 발언 나오고 이게 막 굉장히 뭐 사람들 분노가 막 어떻게 막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근데 그런 일은 벌어졌어요. 이렇게 막 불길처럼 뜨거워져서 뭐 저를 매장시키고 할 때 그런 거에 뜨거 놀라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등 떠밀려서 결정을 했나? 근데 그 과정이 기분 나빴나? 라는, 이건 뭐 답이 없죠. 생각을 저도 좀 최근에 해왔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셔서,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온 것들 보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 워딩 중에 하나가 변질됐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질됐다. 정치적으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니 변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1호 공약, 검찰 개혁은. 근데 왜 저런 표현을 쓰지? 잘 이해가 좀 안 됐었고, 그런 것들이 좀 얘기하게 되는, 검찰 개혁을 사실은 지금 저 같은 민주시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불편한가? 대통령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은 최근에 제가 느꼈던 생각을 거의 그대로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그런 식의 비유법, 뭐 재건축한다 이런 비유법은 제가 쓰지 않는데 거의 저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서, 예. 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굉장히 마키아벨리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서 좀 유시민 작가가 강하게 좀 이재명 대통령을 질타한 부분입니다. 저는 뭐 마키아벨리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의합니다.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보면 검찰개혁과 국한해서 보면
저는 유시민 작가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위험,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책임질 일, 비난이나 비판이 돌아올 일을 본인이 떠안기보다는 외주란 표현이 그런데 외주화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TF팀을 총리실 산하에 뒀어요. 그죠? 모양새는 김민석 총리가 주도로 이거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새를 만든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이거 김민석이 결단했다기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방금 얘기한 정부조직법이 논란이 됐을 때 이런 방구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정부안이 좋다 어쩌다 내용이 이렇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헷갈렸던 거죠.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걸 김민석 총리가 주도로 한 거야 아니야. 김민석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 민정이 와서 다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저희가 알기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진다거나 비난이나 검찰개혁이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검찰개혁이 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부터도 일단은 김민석 총리한테 책임을 묻죠. 형식은 그게 맞잖아요. 총리실 산하에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검찰개혁에 국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인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이제 좀 세게 질타를 유시민 작가가 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1. 선호투표제 선정. 2. 송영길, 김용 후보 인정. 모두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걸 밀어붙입니다. 아니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없이 그냥 정했으니 따르라는 내용으로 도배 중입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 당규에 명백히 결선 투표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선호 투표제를 할 수 있다고 우기고 민주적인 최고위원 다수결로 결정하지도 않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으며 당비를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명기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한 설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이렇게까지 당대표를 거머쥐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당대표라고 인정이라도 해줄 것 같습니까? 국힘에서나 일어날 듯한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지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국힘당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현재 저는 오랜 기간 지지했던 민주당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